교과서는 기본입니다. 기본. 교과서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이들 자습서가 만들어지죠. 중학생은 자습서, 초등학생은 전과죠. 전과가 만들어집니다. 자습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전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만들죠. 문제집을 아이들이 풀게 됩니다. 반드시 교과서가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출제할 때도 시중에 있는 교과서 지금 26종, 23종 그러죠.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틀리죠. 모든 문제집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시중에 있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를 다 가지고 가고 문제집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문제집은 거기에 있는 문제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거고요. 교과서는 교과서 내에서 문제를 내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그럼 교과서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교과서를 안 하면.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탐구활동 있고 심활동 있죠. 우리 아이들 가서 어머님들께서 한번 시켜보세요. 그 문제를 얼마만큼 애들이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지 거의 안 합니다. 뭐 설명해보자, 생각해보자, 말해보자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논술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봤을 때도 이거 너무 지겨워. 왜? 우리 세대는 단답형 공부만 했기 때문에 4개 중에서 하나를 찝는 공부 아니면은 서술형 문제도 풀진 않았잖아요. 단답형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거의 안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거 안 시키십니다. 과학교과서나 사회교과서나 국어 보면은 그런 문제 짚고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교과서에서. 근데 교과서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을 본다든지 아니면 백과사전을 본다든지 해서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자습서나 전과에 다 나왔습니다. 그 문제 좀 더 심화시켜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이 자습서나 전과를 보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습서 전과 보면서 공부하는 아이들 있죠. 예. 그러면 문제집은 여기까지는 교과서를 공부하고 자습서를 공부하기는 하는 거는 내 실력 쌓기라는 겁니다. 평생 가지고 가는 실력. 초등학교 과정이 중학교 때 조금 심화되고 중학교 때 과정이 고등학교 때 심화되죠. 역사를 보더라도 초등학교 때는 고조선에서부터 현대사까지 통사를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때는 그 통사를 배우는데 좀 더 살이 많이 붙어가고 있죠. 고등학교 때는 그 통사가 없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법이면 토지법에 대해서 쭉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교육법이면 교육법에 대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가 힘들면 점점 힘들어지겠죠. 단답형식 문제풀이식 공부를 했다면은 아이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지금 통합적인 사고 논술, 통합적인 사고력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못해. 그거는 이 부분입니다. 문제풀이식 공부만 했기 때문에 실력 쌓기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집을 푼다. 이거는 공부를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확인. 물론 문제집 풀어봐야죠. 그래서 오답 처리. 내가 어떤 부분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정보 처리는 필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정말 기본으로 했을 때 성적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중학교 때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왜? 걔네들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학원의 아이가 학원을 그렇게 다니지는 않았어요. 사교를 거의 하지는 않았고,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과정의 마지막 단계 저희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단계에서 교과서 공부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교과서하고 자습서를 이렇게 시키고 문제집을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배치고사 1등 했더라고요. 걔는 뭐 사교육을 그렇게 받지도 않았고, 그래서 모든 공부를 갖다가 인터넷 강의, 뭐 선행학습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뭐 강남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했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 많이 돌린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실력 쌓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조바심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문제집을 안 풀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 어떡할까? 한 문제 틀리고 맞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를 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바심 때문에 걱정되잖아요. 올백 맞아야 되는데, 저희 학원도 그래요. 엄마 올백 맞아야 되는데 하나 틀리면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문제집을 갖다가 뭐 2권을 풀리네, 3권을 풀리네 막 이러는데, 똑같은 문제 2번 풀리는 게 뭘 좋아요. 똑같은 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영어 같은 것도 똑같은 그 성분 기초 영문법만 계속 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종합 영어도 안 했고요. 기본 영어도 하나만 딱 했는데 또 영어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왜? 자꾸 바꿔가지고 좋은 건 없다는 얘기죠. 자꾸 바꿔가지고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기본으로 했을 때, 교과서는 모든 것이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철저하죠, 이거는. 어머님들이 진짜 머리에 이렇게 딱 세뇌가 돼가지고 가셔야지 돼요. 그러면 논술 있죠. 논술, 대학 논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논술이라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조선시대 때 환경 문제 있었나요? 없었죠. 교통 문제 있었나요? 없었어요. 지금은 뭐 환경 문제, 뭐 교통 문제, 정말 우리가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근데 그 문제를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논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안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학 논술. 그래서 논술을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논술, 뭐 교과서 내용 가지고는 좀 빈약하죠. 빈약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이들의 독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서 교과서 내용을 기본으로 한 많은 양의 배경 지식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사회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문, 시사적인 것을 모르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문도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 해에 이슈가 됐던 거는 수능 지문 문제에 꼭 나옵니다. 뭐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나오든지 사회에서 나오든지 어떤 과목에서 나오든지 간에 항상 연계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책을 읽혀야 된다니까요. 교과서 단계 때 저희들이 애들을 이렇게 교과서 공부를 해보면 책을 읽는 아이와 읽지 않는 아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읽는 아이는 1대1로 지도를 해보면 굉장히 흡인력이 있죠. 빨아들이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아이들은 그만큼 응용학습, 적용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튕겨요. 많이 힘들어요, 저희가. 1시간 수업을 하는데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시사적인 것도 아이들이 조금은 알고 가야지 되겠죠. 고등학교 가면 모든 거는 범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국어도 범위가 없고요.
영어도 범위가 없습니다. 범위가 있는 거는 뭐 과학이나 수학, 사회도 범위가 없더라고 보니까. 범위가 없으면 범교과적입니다. 다음에 한번 신문에 나오시면 보십시오. 범위, 범교과적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떤 지문을 처음 본다 할지라도 독해 능력이 있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교육은 정말 정직하죠.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정말 정직해요. 우리가 해보면 교육은 정말 정직하고 일정량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정말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 보니까 그 지문을 갖다 다 못 읽어가지고 영어 시험을 보는데 뭐 위에 지문을 조금 읽고요. 가운데 접속사를 읽고요. 끄트머리 좀 이렇게 읽고 나서 문제를 풀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의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걔가 뭐 쪽집게 가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걔가 고3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펑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절대 그런 식의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